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주현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포포트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이 있는데요. IF 기자단이라고 축구 기자를 꿈꾸는 또는 축구 캐스터를 꿈꾸는 이런 꿈나무들을 저희 포포트에서 같이 아카데미 하면서 기사도 쓰고 영상도 촬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IF 기자단의 마스코트? 미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김아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F 기자단 1기 김아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 캐스터를 꿈꾸는 우리 고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F 계좌단 1기 고민성입니다. IF 계좌단 1기의 젊은 피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6월 A매치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영광이 끝나고 또 새로운 4년 또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우리 클린스만 후 새로운 감독과 동행하게 됐는데요. 3월 A매치는 16강 진출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고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좀 보답하는 경기를 했고요. 1무 1패, 좀 강팀 우루과이나 이런 팀을 상대로 1무 1패로 마무리됐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확실히 보여준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6월 A매치 두 경기가 진정한 클린스만의 1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기 출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부산에서 남미의 페루, 6월 20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에서 북중미의 엘살바도르와 일전을 펼칩니다. 이미 뜨거운 팬들의 그런 이미 사실은 이제 팬더바가 돼 있어서 워낙 인기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김민재 선수가 이제 군사훈련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뭐 손흥민, 이강인, 뭐 조규성 이런 월드컵 스타들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미 두 경기 다 매진이 됐죠. 그렇죠. 네, 이미 전석 다 매진을 이루게 됐고 아시안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는 이 두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클린스만호가 3월 A매치 이후에 K리거와 유럽파 선수들을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보러 다녔고 6월 5일 날 소집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클린스만이 선호하는 그런 선수들의 성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공격 축구를 선호하는 역시나 그런 모습과 또 유럽파 선수들을 이제 좀 추구하는 그런 색깔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상 이탈자들이 좀 많았는데 신규 발탁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이것도 이제 클린스만이 좀 추구하는 성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골키퍼와 공격수는 3월 명단과 동일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수비수와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변화가 좀 생겼는데 먼저 수비수부터 좀 살펴보자면 센터백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군사훈련으로 빠지게 됐고 김영건,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센터백 라인이 전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수, 김주성, 박규현, 정승현 선수가 새로 발탁이 됐는데요.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월 만에 발탁이 됐어요. 지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11월에 있었던 아이슬란드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좀 카타르에 못 갔던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7개월 만에 발탁이 됐고 또 김주성 선수도 이제 새롭게 발탁이 됐습니다. 이제 FC 서울에서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작년 이제 7월 동아시안컵 이후에 첫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승현 선수도 눈에 띄는데요. 거의 작년 6월 A매치 이후에 또 1년 만에 새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규현 선수도 굉장히 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생애 첫 발탁인데 아시안게임에 원래 차출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AF팀으로 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센터백 자리에 변화가 있었고 이제 풀백 라인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라이트백 자리가 전부 다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태환 선수와 김문환 선수가 차출이 안 됐고 안현범 선수 그리고 설령우 선수 이렇게 또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안현범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제주에서 뛰고 있는 라이트백 선수인데 생애 첫 발탁이 됐고 빠른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여서 같이 또 발탁이 된 설령우 선수와의 어떤 라이트백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비라인을 좀 한번 다시 좀 이제 천천히 좀 다시 보자면 일단 새로운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뭐 정승현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팀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제외하더라도
하더라도 또 박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주성 선수 내피서울의 센터백인데 2000년생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좀 김영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왼발잡이 센터백이 전 세계적으로 좀 희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주성 선수가 좀 젊고 서울에서 이제 완전한 주전으로 자리 잡고 또 김천 상무에서 또 이미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박규현 선수는 이제 울산현대 유스 출신으로 이제 예전에 그 연령부 대표팀 때 조금 논란이 있었던 선수예요. 그 트로피 때 네. 좀 중국에 있었던 트로피 때 트로피에 좀 발을 올려가지고 좀 논란이 됐다가 이제 유럽 진출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맨몸으로 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K리그에서 잘해서 뭐 유럽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유럽 도전을 해서 맨몸으로 홀로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사실 에이전트 없이 뭔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싸워서 유럽 진출을 이끌어낸 선수인데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독특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네. 이번 클리스마노 A기 매치 경기 때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현범이라든가 설령우는 이미 K리그에서는 정상급 선수들 특히 안현범 선수는 첫 발탁인데 막 어필을 엄청 하더라고요 본인이 나 좀 뽑아줘라 오.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 제주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고 말씀하신 좀 워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 클린스만 축구에서 풀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필드 한번 볼까요? 네, 미드필더 자리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삼선을 살펴보자면 사실 이제 손준호 선수가 이번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좀 합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정우영 선수와 백승호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재해가 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와 원두재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현대에서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생애 첫 발탁이 되면서 아마 이제 정우영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원두재 선수도 이제 김천 상무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이제 2022년 1월달 이후로 또 첫 발탁이 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K리그 2까지 경기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발탁을 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두재 선수는 뭐 제2의 기성용이라는 표현을 어렸을 때 받았던 맞아요. 선수고 지금 센터백이 4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원두재 선수나 박용우 선수는 언제든지 또 센터백까지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 박용우 선수는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울산현대 그 선수들과 또 직원 간의 이제 SNS에서 맞아요. 좀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사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또 발탁이 될지 선발로 이제 출전을 할지 사실 또 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선전도 많이 바뀌었죠. 네, 문선민 선수도 들어오고요. 네, 권창훈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제외가 됐고 홍민규, 정우영 선수는 이제 언더 24 명단으로 아시안 게임 멤버로 갔죠? 네, 네. 아시안 게임으로 이제 가면서 빠지게 됐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첫 소집에 이름을 올렸어요. 또 홍현석 선수 그리고 문선민 선수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발탁입니다. 생애 첫 발탁이고 이제 활동량이 좀 장점인 선수여서 이재성 선수나 또 황인범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아시안 게임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A 대표팀에 뽑힌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선민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대표팀 명단에서 그렇죠. 이름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나상호 선수와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또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발표된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스포츠 탈장 수술 소식을 보고 아무래도 그 손흥민 선수의 또 대체 자원으로서 좀 뽑힌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좀 뛰겠다는 의지는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멤버들을 보면 아시안 게임 멤버들과 좀 대표팀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정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 가는 선수들은 좀 대표팀이 이미 좀 풍족한 이선 자원들은 좀 아시안 게임으로 좀 가는 어차피 이미 대표팀에 좋은 이선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측면 특히 윙어들이 많잖아요. 뭐 엄원상이라든가 송민규라든가 뭐 조용욱이라든가 엄지성이라든가 정우영이라든가 이런 이선 자원들이 워낙 아시안 게임에 또 많은 연령대고 또 여기엔 또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뭐 지금 거의 월클들이 좀 분지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고 센터백이라든가 좀 삼선이나 중앙 자원들은 좀 대표팀을 오고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됐다고 하는데 홍현수 선수는 아무래도 어린 선수고 좀 벨기에에서 그 리그에서 탑 클래스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팬들에게는 첫 선인데 이 선수를 제가 많이 보고 좀 분석도 해봤는데 아직 스타일이 명확하게 독립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어린 선수고
뭐 수비형도 가능하고 공격형도 가능한 선수인데 박스 투 박스 움직여서 많은 활동량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비적인 기여 또 공격적인 기여가 좋은 선수라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또 정립이 될지를 좀 보면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좀 앳된 모습도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동장에서 또 뛸 때는 어떤 또 좋은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손흥민 선수 닮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묘하게 영상에서 보면 약간 축구 잘하는 느낌. 관상이 축구 잘하는 마다 관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격수는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변화가 없고요. 오연규, 조규성, 황의조, 과연 이세 선수의 경쟁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선수단 이제 분위기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장단 명단도 많이 바뀐 만큼 새롭게 누가 또 주장단의 이름을 같이 올릴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고, 또 평균 나이가 3월 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살짝 내려가는 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대 교체 흐름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젊은 선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 교체를 가져갈 텐데 아시안컵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세대 교체와 좀 기존 멤버들을 약간 좀 혼합시키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본격적인 좀 세대 교체에 좀 신호탄. 11월달에 이제 유럽 원정 가면 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우영이라든가 기존 김영건, 김태환 조금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과연 아시안컵까지 갈지 이런 것도 하나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술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변화로 생기는 좀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형은 4-2-3-1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의 투톱처럼 활용하고 프리롤을 부여받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스포츠 탈장 이슈와 그 다음에 명단 변화에서도 많은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전술적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센터백에서도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의 주전이었던 김민재, 김영건 선수가 이번에 이탈하게 되면서 박지수 선수, 정승현 선수, 김주성 선수, 박규현 선수로 센터백을 구성해야 합니다. 박지수 선수는 대표팀에 조금 경험이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정승현 선수도 벤투호에서 중용을 받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센터백이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000년생의 김주성 선수와 2001년생의 박규현 선수, 이런 영건들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A매치에서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환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건재하게 있었던 오른쪽 풀백에서도 서령우 선수와 안현범 선수 두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김문환 선수와 김태환 선수 두 선수 모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올지도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안현범 선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저돌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풀백이고, 서령우 선수는 일단 좌우 멀티 풀백이 모두 가능하고 또 대인 방어 능력도 훌륭해서 맞아요. 또 발밑도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공수 밸런스가 좋은 풀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주전 경쟁 또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우영 선수, 큰우영 선수죠. 큰우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손준호 선수가 합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박용우 선수와 원두재 선수가 이 볼란치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는지도, 어떻게 클린스만이 활용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메이션은 기존에 이제 4-2-3-1에서,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가장 활용 많이 하는 포메이션은 보통 4-2-3-1인데 3월 A매치 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공격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전방으로 넣으면서 4-4-2로 가져갔는데,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4-4-2와 4-2-3-1을 좀 혼자 할 수 있다. 특히 또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대표팀의 좀 중심축으로 좀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4-2-3-1에서 4-4-2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클린스만의 기존 전술인 4-2-3-1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 능력을 더욱 더 파괴적으로 만들어줄 조규성 선수가 같이 투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4-2-3-1 형태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전방 공격수 얘기를 계속하자면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황의조, 조규성, 오연규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 잡을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클린스만의 인터뷰에서도 좀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새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을 조금 균등하게 혹은 안 되더라도 새 선수를 모두 기용할 것이라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4-4-2 투톱의 형태로 되던 원톱의 형태를 가져가게 되더라도 과연 최전방에 어떤 선수가 나설지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또 3명 다 기용을 해보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같은 그 자리에 뛰었던 선수였던 만큼 클린스만 감독은 그래도 새 선수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것이고 충분한 기회를 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달라서 일단 황의조 선수는 활동량이라든가 연계 플레이, 그다음에 한 방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피서드 경기에서 봤겠지만 그 가마차기 정말 좀 좋았잖아요. 네. 그런 한 방에 있는 능력이 있고요. 조규성 선수는 일단 전방에서 수비적인 가담이라든가 압도적인 이렇게 높이, 그다음에 그렇죠. 활동량. 그러니까 공격적인 이선을 쓸 때는 또 상당히 조합이 잘 맞는 선수인데 또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선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아직은 좀 어린 선수고 좀 공격 라인 브레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라서 그러니까 수비 가담은 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보다는 상대의 그런 약간 라인이 좀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오영규가 투입되는, 그러니까 3월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규성 선수와 황의조 선수를 약간 선발로 한 번씩 기용해보고 오영규를 좀 후반에 투입해보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전을 좀 과포화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황금 세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저희 우리나라 2선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당장 K리그만 하더라도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나상호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그 다음에 지금 PSG의 이적이 임박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그 다음에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선수. 클린스만 감독의 고민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제 좋은 선수도 많고, 하지만 이제 클린스만이 추구하는 이런 2선, 특히 이제 윙어에 살펴보시면 지난 콜롬비아전에서는 정우영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활용을 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중앙지향적인 윙어를 한 명씩 꼭 배치하는 그런 기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황희찬 선수처럼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기용한다면 이재성 선수와 같은 활동량과 중앙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윙어를 충분히 기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선을 기용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앞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직선적인 움직임을 잘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를 이선에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도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손흥민 선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4-2 전술에서 최전방 프리롤을 수여받고 자유롭게 활동했었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다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센트럴손 전략을 충분히 클린스만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이제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좌측, 우측 가리지 않고 기용돼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좌측에서 나왔을 때는 가나전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이제 크로스를 통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우측에 있었을 때는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침투하는 윙어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드리블로 돌파해서 박스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A매치에서는 중앙에 쓸지 이 선수를 측면에 기용할지도 조금 볼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그동안 이제 3월 A매치 내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많은 선수를 점검을 했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강인 선수의 최적 포지션이 어딘지를 좀 많이 연구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10번 롤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지금 탈장으로 인해서 어쨌든 약간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에 이강인 선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을 좀 놓고, 그러니까 이강인을 좀 더 10번 롤에 좀 맡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키플레이어를 좀 한 명씩 좀 선택을 해볼까요? 우리 아이님부터. 네, 저희가 2명씩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우선 나상호 선수와 황의조 선수 이렇게 2명 꼽아봤습니다. 요즘에 또 FC 서울에서 떠오르고 있는 공격 듀오예요. 환상의 그런 호흡을 펼치고 있는 만큼
A매치에서 또 둘의 어떤 호흡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나상우 선수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번 A 대표팀에서도 보여주고 싶다고 한 만큼 두 사람을 이제 키플레이어로 한번 저는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성님은? 저는 먼저 서령우 선수를 한번 픽해보겠습니다. 지금 울산현대에서 서령우 선수가 굉장히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환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지금 둘 다 없는 상황에서 발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우 선수가 충분한 기회를 받으면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팬덤화가 되어 있는 지금 저희 축구에서 설령우 선수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외모가 뛰어납니다. 그 배우 박형식 어, 닮았더라고요. 맞다. 진짜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잘생긴 외모가 또 장점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이번 경기에서 되게 좋은 각인을 남겨주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에서도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황희찬 선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또 저희 월드컵 16강 진출의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대표팀에서만 오면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특히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A매치다 보니 아시안컵에서 상대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두 줄 수비라고 하죠. 수비를 위주로 플레이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크랙으로서 이런 수비적인 아시아 국가들을 뚫어내는데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큰 몫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이번 클린스만호 데뷔전을 황희찬 선수가 치르면서 월드컵 때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측면이 좀 키플레이어다. 뭐 설령우 선수와 그렇습니다. 또 황희찬 선수 좀 우측에서 많이 활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키플레이어를 선택하신 것 같고, 설령우 선수는 진짜 잘생겼는데 스타일은 상당히 하드워커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많이 뛰고 몸싸움도 많이 하고, 저는 이 선수를 되게 예전부터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인방어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발이 빠른데 예측 수비가 좋고 그리고 끈질겨요. 그냥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설령우 선수가 이미 3월에 뽑혔지만 뛰지는 못했고 그렇죠. 한 6월 때는 좀 거의 이제 사실 주전에 가까운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단이 생각하는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먼저 골키퍼에는 김승규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비진은 김진수 선수, 그 다음에 왼쪽 센터백에 박지수 선수, 오른쪽 센터백에 정승현 선수, 그 다음에 오른쪽 풀백에 서령우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포르티모넨세에서 박지수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쪽 센터백 위치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출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와 정승현 선수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4-2-3-1 포메이션 기준으로 예상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선에서는 황인범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저는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실히 손준호 선수와 큰우영 선수 모두 없다 보니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안할 수밖에 없고, 박용우 선수가 굉장히 롱볼 능력도 좋고 또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이 울산에서 좋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로서 조금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선인데요. 왼쪽에 이재성,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이강인, 그리고 오른쪽에 황희찬 선수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한 명은 중앙지향적인, 또한 한 명은 크랙적인 움직임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보니 이재성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양쪽 윙어로 배치시킨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팀의 이제 핵심 미드필더가 된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프리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원톱은요? 원톱은 저는 첫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저는 부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첫 경기에서는 조금 대표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데 조금 응원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출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대표팀에 그래도 베테랑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첫 경기에는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님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제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봤는데요. 우선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할 것 같은데, 또 저번 3월 A매치 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조현우 선수와 두 나눠서, 사람 모두에게 기회를 준 만큼 그래도 김승규 선수가 어쨌든 먼저 선발로 좀 출전을 해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비진은 김진수 선수, 박지수 선수, 정승현, 안현범 선수. 안현범을 네. 예상하시군요. 네.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김진수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3월달에 또 부상으로 이제 중도 하차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만이 또 가진 그런 어떤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이번에도 좀 저번에 못 보여준 만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안현범 선수가 그래도 또 스피드가 빠른 만큼 뭔가 좀 선발로 먼저 출전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을 살펴보면 또 황희찬, 황인범, 박용우, 이재성 선수 이렇게 미드필더요. 네, 네. 미드필더 예상을 해봤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일단 또 월드컵 이후에 첫 출전인 만큼 저도 민성님처럼 또 좀 본인 돌파력과 또 클린스만이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황인범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이제 또 좀 핵심적인 그 중원에서 역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톱으로는 그래도 저는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를 꼽아보고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또 대표팀에서 가진 본인의 그 열정이 대단한 만큼 의지가 충분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아무리 수술을 받았지만 또 그래도 본인의 의지로 선발 출전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은 많이 됐다라고 하고요. 훈련도 정상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리라는 판단도 팬들은 좀 걱정하시지만 또 네. 본인 스스로는 또 이미 나가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벤투가 이제 4년 동안 유지해온 그런 그동안에 이제 축구가 있는 만큼 클린스만이 그거를 이제 완전히 바꾸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대표팀의 모습을 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를 네, 하는 두 거죠. 사람이 또 투톱으로 출전해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호흡을 좀 기대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죠. 상대팀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A매치 일정 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뭐 네이션스 리그라든가 유럽 팀들과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부분 남미, 아프리카, 뭐 북중미 이 정도밖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클린스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첫 경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강팀을 상대해서 뭔가 좀 지고 어쨌든 뭐 실험에 좀 초점 맞추지 못할 바에는 근데 좀 그나마 좀 상대하기 그나마 좀 수월한 이런 팀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 엘살바도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페루는 남미에 있는 팀입니다. 피파 랭킹은 21위에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보다 6계단 위에 있습니다. 월드컵 전적을 살펴보시면 2022 카타르 월드컵에는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역 예선에서 5위를 해서 탈락하게 되었고요. 총 5회 진출한 팀입니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2019년에는 준우승, 2021년에는 4위를 하면서 남미의 강호로 불리는 팀입니다. 역대 전적 살펴보시면 1무 1패로 대한민국이 1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까지 떨어지지만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도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고 상대 전적도 우리나라가 13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10년 전 2013년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따라서 10년 만에 페루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리벤지를 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선수단도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선수단은 사실 유럽에 진출한 선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이제 파울로 게레로라는 선수가 유명하죠. 있는데요. 예. 바이에른 뮌헨을 경험한 선수입니다. 무려. 그리고 나이가 39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모습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 있었을 때 주전 경쟁을 한 선수란 점이 가장 특이하고 다른 선수들로는 뭐 지아루카 라파둘라, 네, 알렉산더 칼린스, 미겔 트라우코 이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국 리그나 좀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무대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떠오르는 선수보다는 좀 과거에 좀 베테랑들이 좀 많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 설명해 주시죠. 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소속이고요. 피파 랭킹은 7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월드컵 전적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진출이 1982년인데 굉장히 오래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북중미에서 열리는 골드컵 전적을 살펴보면 2021 대회에서는 6위 8강 진출에 올랐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과 이번에 첫 맞대결이라고 합니다. 첫 대결이군요. 그래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1년 만에 A매치가 열리는데 이날 이제 20일 날 또 첫 맞대결을 또 주목할 수 있고 또 이제 선수단을 좀 살펴보자면 주로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뭐 미국에서 뛰거나 남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 국내 팬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생소한 네. 예,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장을 맡고 있는 알렉스 롤단이라든지 또 뭐 LA 갤럭시에서 뛰고 있는 에리크 자발레타 이런 선수들이 주요하다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루는 뭐 남미의 강호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이름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어쨌든 남미의 강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또 이런 팀들이 상당히 좀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 그렇죠. 대표팀에서 과연 두 경기 어떻게 치르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기자단 응원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님부터 할까요? 네, 먼저 이제 클린스만이 선보이는 사실상 찐 일기. 그래서 3월에 보여줬던 공격 축구의 예고편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재, 김영권, 정우영이 없는 수비진의 변화가 또 클린스만의 명단에서 어떤 식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수비진의 변화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없이 뭔가 경기하는 게 좀 불안함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민성님은? 저는 세대 교체와 황금 세대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01년생이라서 이번 어디군요?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서도 이런 젊은 피, 저와 이제 같은 01년생인 선수들이 3명이 있습니다. 박규현 선수,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그 다음에 오현규 선수가 있는데요. 같은 01년생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런 영건 선수들이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4년 뒤 월드컵을 준비하는 세대 교체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황금 세대란 말이죠. 이렇게 제가 오늘 PSG 유니폼을 좀 입고 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좀 간다고 해서 빨리 좀 찜해왔습니다. 없어질까봐. 그만큼 지금 이적설 나오는 수준이 달라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뭐 PSG, 뭐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만약에 이적만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선수고, 이런 황금 세대들이 이제 어쨌든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세대 교체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응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님. 네, 우선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설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대표라는 그런 이름을 영광스럽게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은 이제 국가대표라는 것만으로도 항상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즐겁게 축구하면서 저희에게 즐거움만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응원에 홍현석 선수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석 선수의 첫 발딱 자체도 축하할 부분이지만 페루전에 홍현석 선수가 생일입니다. 또 A매치 데뷔전을 꿈꾸고 있는 만큼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쳐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최고의 생일 선물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전석 매진의 다시 하겠습니다. 전석 매진의 열기를 또 저희가 팬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클린스만호의 축구가 굉장히 볼맛나는 축구이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축구를 이번 전석 매진의 열기에서도 팬들에게 선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성님이 01년생 선수들을 응원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90년대생이어서 어제 이제 김진수 선수와 박지수 선수의 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90년대생들도 응원하면서 이번 A매치에서 또 생일이었던 만큼 좋은 모습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없나? 80년대가 이제 다 없어졌네요. 어쨌든 이제 거의 이제 96과 92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황금 세대와 이제 세대 교체를 또 해야 되는 약간 이제 혼재된 좀 시기일 텐데 좀 3월처럼 좀 공격적인 축구로 우리 팬들, 그러니까 전성 매진이잖아요. 팬들에게 또 부산과 상당히 또 부산에서 오랜만에 또 A매치를 하고 또 대전도 지금 축구 열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열기가 높은 상황에서 좀 공격적인 축구로 좀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IF 기자단과 함께했던 요 A매치 프리뷰고요. 저는 포포트 정지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